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경기도 지역이 규제 완화를 했잖아요. 자, 규제 완화를 하니까 급매물들이 조금 거래는 되는 곳이 있어요. 급매물들이. 또 뭐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규제 완화가 되면 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하고 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또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개 거래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분당 같은 데에서 예를 들어. 자, 그런 데서 또 몇 개 거래가 되니까 이 부동산 강사들, 셀럽들이죠. 셀럽들이 또 그걸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블로그에다 또 올리고 바닥에서 드디어 물건들을 싹쓸이한다. 그렇게 또 펌프질 하는 거야. 참,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 셀럽들. 자, 또 이 사람들이 요즘 뭐라고 떠드냐면 춘천주공이 인기가 있는 아파트잖아요. 인기가 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 판이 바뀔 때, 시장이 판이 바뀔 때 어떤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률이 박 터지는 거야. 그러면 시장이 살아있네. 자,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그런 경우는 시장이 바닥에 있을 때 조금 올라올 때 그런 게 한번 딱 터지면은 시장은 상승세로 확 돌아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대전이 이제 침체기에 있을 때 갑천 트리플시티. 자, 이제 그곳을 분양을 계기로, 대전 시장이 뜨거워졌거든요. 그때 뭐 대단했잖아요. 자, 그럴 때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경우를 가지고 또 춘천주공에서 10만 청약설이라고 또 말도 안 되는 썰이죠, 썰을 가지고, 여기서 시장이 또 분위기가 반전되는 거 아니냐. 또 그렇게들 떠들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자, 여러분, 이런 말은 귀를 기울일 필요도 없어. 전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어. 설령 여기에서 많은 청약이 몰리더라도, 그거는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야. 많이 몰리지도 않겠지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춘천주공, 탐욕의 끝판왕, 버블의 끝판왕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략 취등록세까지 합치면 14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여러분 14억을 서울 시민의 평균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14억 들고 있지 않거든요. 현금 못 들고 있어요. 잘해야 7억, 8억 그 정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전세 사는 집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14억 주고 집을 사는데 여러분이 청약받는 것은 구조도 안 좋아. 구조도 안 좋고, 그리고 어느 동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지를 모르지만, 말 그대로 이거 한 10,000 가구가 넘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강점이 역세권이라는 거잖아요. 더블 역세권. 두 개 걸쳐 있으니까, 5호선, 9호선이. 근데, 말 그대로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가고, 맨 구석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동을 청약 물량으로 배정할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저는 조합원들이 다 좋은 동 로얄층 가져가고, 쭉쟁이만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있는 동을 줘봐. 그러면 그 지하철까지 걸어가는데도 20분이 걸려서 20분이 더 걸려. 그럼 버스 타고 가야 된다는 거냐. 그럼 역세권의 의미도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파트 가서 구조를 봤어요? 그리고 자재를 봤어요? 그리고 가서 동간의 거리를 다 봤냐고. 내가 14억이나 주고 사는데 그런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있나 보셨냐고. 그리고 커뮤니티는 어떤지 확인하셨냐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확인했을 때 14억의 가치가 있으면 그걸 분양을 받는 거죠.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냥 쭉쟁이만 다 주고, 청약 분양자들에게 다 주고, 로얄층은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처음에 분양할 때는 2,890만원, 3,000만원이 안 됐는데, 이게 후분양으로 가면서 1,000만원 정도가 올랐어. 분양가도 엄청 떴고, 그리고 주변 가격과 비교해서 별 시세 차익도 없어. 주변 뒤에 고도크라시움이라든지, 조금 처지는 아파트가, 약간 처지는 아파트가 요즘 얼마인가요? 한 5, 6억 찍었나요? 15, 5, 6억도 못 갔죠? 최저가는 13억 얼마 찍었던 것 같은데, 한 14억이라고 하더라도, 15억은 어차피 그거 안 사잖아요. 고독 가서 84를 누가 15억에 지금 사겠어요? 안 사겠죠?
자, 그러면 그것과 비교해도 뭐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야.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가격도 그렇게 싸지도 않아.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둔촌주공 아파트의 그 문제점은 뭐냐면 완전히 분양받는 사람이 이제 호갱이가 돼버린 모양이 돼버렸어. 가장 안 좋은 스타일의 가장 안 좋은 층의 안 좋은 동을 그것도 최고가에 받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강사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부동산 그 장사꾼들이 그냥 열을 올리잖아. 열을 올린다. 여러분, 거기에 혹할 필요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뒤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허상이 꼈는지 그것을 오늘 분석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8사를 분양받았어. 무주택자로서 고점을 가지고 받았는데 그러면 14억을 낸단 말이야. 8사. 그러면 여러분들 당장 현금 10억 있어야 돼. 예? 그리고 10억이 있는 건 둘째치고더라도 뭐 현금 10억 있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한 50% LTV 50%를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고 하면 한 7억 5천 받으셔야 돼. 대출을. 그럼 여러분 지금 그때 지금 중도금 대출 예상된다는 게 한 8% 예상하고 있거든요. 신규로 받는 거니까 이빠이 세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2년 뒤에 또 잔금 대출 할 거 아니야. 그럼 또 이자는 또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럼 8% 예상하면 여러분 7억 5천 받고 한 달에 500만 원 내야 돼. 500만 원이 제가 생각하기엔 이자만 내는 것 같아. 이자만 계산해서 원리금까지 넣으면 700만 원이 될지 뭐 750이 될지 모르겠는데 원리금을 내면 700을 내야 돼. 여러분 700 낼 돈이 있어요? 연봉 2억 되세요? 연봉 그런 건 지금 신문에 나왔잖아요. 연봉 2억 돼야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거야. 응?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연봉 2억 되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받을 확률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당첨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받아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사람들 받아도 감당이 안 돼서 매물로 다 쏟아져 나온다는 거야. 받아도 입주 때 쏟아져 나오든지, 예? 그 다음에 2년 뒤에 쏟아져 나오든지 이거 전세도 못 넣는다는 거야. 현재 법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법으로는. 앞으로 개정되면 모르겠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서두를 일이 없어. 굳이 사고 싶다고 하면 똑같은 돈 주면은 더 좋은 동 로얄층 사지. 왜 바보같이 이 스타일 주방이 보이는 걸 사냐고. 그죠? 별 메리트가 없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 어떤 탐욕의 끝판왕을 보여준 게 이 아파트다.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시공사와 조합끼리 싸우고, 그리고 시공사 조합에서는 분양가를 높이려고 후분양으로 갔다가 중간에 이제 시공사하고 싸워서 PF 차안 발행도 못 해가지고 거의 부도날 뻔하다가 결국 분양을 서둘렀잖아요. 근데 이것도 분양가를 높게 승인을 해줬어. 결국은 이건 정부가 다 밀어준 꼬라지가 돼버렸어. 이 탐욕을 어떤 시공사와 조합의 어떤 탐욕을 정부가 밀어준 꼴로 돼서 분양가는 이빨 비싸게 나오고 별로 좋지도 않은 층과 동과 스타일을 일반 그 무주택자들이 떠안게 됐다라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무슨 10만 청약서럽게 떠드는 인간들은 그거는 정말 내가 보기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야. 내가 보기엔 기본이 안 된 거야. 자, 보세요. 이제 신문에서 이게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둔촌 주공 입주 자격이야. 이 정도는 돼야 당신이 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현금 10억이 있어야 되고 최소한 연봉 2억이 돼야 둔촌 주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자격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 이 둔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겠어요? 벌써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점수는 자신 있다 이거야. 무주택자들은 65점 70점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해서 걸리고 돈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민은 아예 받을 수도 없어. 그러면 한 25평, 26평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 서민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족이 4명인데 5명인데 오구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받아봤자 소용도 없고
자, 5구도 제가 분석해 드리겠지만 만만치 않다. 예, 분양가가 한 9억 5천 정도, 34평이 84가 한 13억에서 13억 5천. 그러니까 최소 14억 있어야 돼. 나중에 취득세까지 내려면 한 14억 5천까지 가야 돼. 뭐 옵션 넣어야지, 발코니 확장 넣어야지. 그리고 이거 자재가 어떤지도 우리는 알 수도 없는 거야. 지금 가서 봐야지. 중도금 대출이 60%가 가능해요. 어차피 12억까지 올려놨으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또 계약금을 20% 받겠다라는 거야. 자, 20%니까 9억 5천 정도면 1억 8,600이 현금이 있어야 돼. 예? 뭐 계약금 20%도 지들 맘대로야. 지들 맘대로. 자, 20%를 일단 있어요. 1억 8,600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 받으면 돼요. 자, 받아. 자, 그래서 입주 때 잔금 대출 받아서 상환해야 돼. 자, 문제는 내가 이제 중도금 상환을 할 때 잔금 대출 받아서 이제 상환하는 건데 DSR이 40% 한도라는 거야. LTV 50%까지는 되는데 집에 대해서 매매 가격에 대해서 KB 가격에서 50%까지는 되는데 DSR 기준으로는 40%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파트도 결국은 자기 돈 한 4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최소 5구를 받으려고 하면 4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것도 연봉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한 1억 원은 돼야죠, 연봉이. 자, 5구에 사는데 연봉 1억 원 정도는 돼야 5구도 받을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는 뭐 뒤에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중도금 대출 금리가 또 만만치 않아. 자, 그래서 이게 84의 경우에는 최소 현금 10억이 확보돼야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니까. 84 분양가를 그냥 13억 원으로 잡으면 최소가 계약금 20%니까 2억 6천만 원은 이제 일단 내야 돼. 2억 6천만 원도 쉽지 않겠죠. 뭐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 뭐 준비해 놓을 수 있으니까 계약금은 당첨 즉시 한 달 내에 내셔야 돼. 자, 중도금 대출이 안 되니까 분양가의 60%를 2년 내에 내셔야 돼. 2년 내에. 그래서 7억 8천을 가지고 있어야 돼. 2억 6천 빼고 7억 8천. 자, 벌써 이게 10억이 넘죠? 10억 한 9억에 한 10억 4천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네. 자, 10억 4천을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중도금 대출 내셔야 돼. 자,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이자가 세다 보니까 중도금 대출 연체하면 이자가 한 15% 계산하면 돼. 얘들은 무식하게 때리거든요. 보통 이제 건설사들은. 그러면 뭐 15%면 그 돈이 얼마나 많겠냐고. 자, 그래서 2년간 6회에 걸쳐서 계약금과 중도금 6회에 걸쳐서 분양가의 80%를 내야 된다. 그래서 10억 4천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출 받아서 내겠다 그러면 그 대출 금액이 얼마냐고 보자고요. 자, 8%를 따주셔야 돼 지금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잔금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할 때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이제 잔금 대출로 차 안에서 상환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50%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50%를 받으면 7억 5천인데 이 DSR 40%를 규정하니까 7억 5천을 받으려니까 연봉 2억이 돼야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연봉 2억이 안 되면 7억 5천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연봉 2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집을 살 수가 없어. 애초에. 자, 이런 구조의 아파트라는 거야. 이런 그 구조의 어떤 아파트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야. 제가 그래서 이게 탐욕의 끝판왕이라는 거. 뭐 둔촌주공에 사시는 분들이 아주 잘 살아서 거기에 분양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강북에서 서서히 재산을 조금씩 늘리다가 좀 더 좋은 지역으로 가자 해서 이걸 분양받는 거잖아.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 현금 10억을 갖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대출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대출 자체가 안 나와. 연봉 2억이라는 게 뭐 대한민국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아예 이건 집을 서민, 중산층이 살 수가 없는 아파트야. 구조상.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그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가. 자, 보세요. 감정 시세가가 15억 원이면 LTV 50% 적용해서 7억 5천만 원. 자, 문제는 이게 8% 이자란 말이야. 그럼 이거 이자만 해도 뭐 10%면 750이잖아요. 7,500이잖아.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달에 750 내는 거니까
한 달에 한 700 정도, 뭐 700? 뭐 최소 잡아도 한 5, 600은 내셔야 돼. 그러면 한 500 잡고 원리금이니까 한 700을 내셔야 돼. 여러분 한 달에 700을 버세요? 못 버시잖아. 그죠? 한 달에 세후 계산하고 700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면 내가 700을 내고 살 수 있으려면 연봉이 한 세후 2천은 돼야 돼. 연봉이. 그러니까 힘들겠죠? 샐러리맨으로서. 세후 2천 월 받는 사람이 어딨냐고. 뭐 잘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조합원들은 뭐 어차피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니까 가지고 있으면 돼. 문제는 없는데 분양받은 물량들은 다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어. 도로. 왜냐면 살 수가 없잖아. 그죠?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받아도 이자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뭐 굳이 뭐 청약받아 살 필요도 없어. 그냥 나중에 못 버티는 매물 나오면 그냥 사면 되는 것 같아. 그냥 사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다가 이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도 한 4,200만 원. 그리고 에어컨은 요즘 당연히 넣잖아요. 그리고 발코니 확장비도 내야 되실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또 요즘은 웬만한 거 다 유상 옵션으로 깔아버리거든요. 그러면 1억이 더 들어가. 1억이. 그래서 이게 서민 아파트도 아니고 청약 받으시는 분들은 서민 아파트인데 가격은 서민 아파트가 아닌 이상한 아파트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제가 탐욕의 끝판왕이다. 이 아파트는. 자,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막 뜨거워졌냐면 하도 그 부동산 강연 애들이 떠들어대서 그래. 떠들어대서 무슨 뭐 입지가 좋으니 뭐니 떠들어대서 그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 그런 곳에 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다 강남에 살 필요 없고 우리가 비싼 아파트에 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 돈에 맞게 가서 살면 돼.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는 돈 없는 사람은 분양도 못 받는 아파트야. 그러면 사가지고 전세를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봤거든. 근데 그걸 또 못하게 해놨어, 법으로. 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잖아요. 적용 단지야. 그래서 입주 때 무조건 입주해서 의무 기간을 채워야 돼. 2년을. 자, 다만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실거주 의무 규정 완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나 법 개정상으로 그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민주당이 찬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법을 발의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더라도 법 통과 이후에 모집 공고 나온 단지부터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 소급 정지 안 하고 모집 공고 다 나온 단지부터 적용하면 이 아파트는 전세도 못 나.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그냥 다 토해내야 돼. 뭐 어차피 대출을 못 갚는 거 아니에요. 대출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잔금을 못 내니까. 그냥 분양가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이제 5구 제곱미터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중도금 대출로 이제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집단 대출 금리가 이제 요번에 이제 분양 받으시고 뭐 예를 들어 12월에 확정돼도 이게 몇 개월 걸려. 그런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지금 뭐 미국 6%까지 올린다고 어제 블라드 총재는 또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8%는 기본이고 재수 없으면 10%까지 가야 돼. 예? 여러분 제가 10% 주담보금리 10%가 되면 IMF 상황이야. 그때는 그냥 집값 다 폭락이야. 예? 뭐 80%는 좀 극단적인 경우니까 한 8%를 계산해도 4억 정도, 4억 5천 정도 받으면, 여러분, 한 2년 넘으면 한 8천 정도 내셔야 돼. 이자만 8천 내야 된다니까? 5구 제곱미터 아파트 사가지고 9억 5천에 샀는데, 내가 이자 내고, 뭐 내고 하면, 11억 가까이 나올 수 있어. 11억. 여러분, 5구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둔촌주공 5구 제곱미터를 11억에 산다? 그거 비싼 거예요. 절대 싼 거 아니야. 왜냐면 고도가도 그거보다 지금 한참 떨어지는 중이니까 10억짜리도 있고 그거보다 더 싸게 살 수도 있거든.
기다리면 8억에도 살 수 있고 더 떨어지면 7억에도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그 한창 가격이 떨어질 때 그 아파트에 11억에 입주하는 거야. 예? 왜냐면 이자까지 다 지불해야 되고 하니까. 그게 싸냐고. 그 싸지 않다니까. 싸지 않다니까. 그리고 뭐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그렇게 동간이 좋질 않아. 동간이 좋지 않다니까. 쾌적하지 않다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자, 그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해야지. 그리고 모든 단지가 다 역세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야지. 그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둔촌주공도 싸지 않다. 5구제곱미터만 사는데 11억 주고 산다. 여러분 같으면 사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디 역세권에 그냥 팔사 준신축 가격 떨어지면 더 떨어지면 10억 이하도 살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거 사는 게 낫지. 문제는 이 중도금 대출 금리도 은행들에서 아직 조금 조심스럽게 지금 집단대출하는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게 흔쾌히 오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뭐 둔촌주공 지금까지 돌아갔던 상황을 보면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야. 물론 뭐 어떻게든 대출은 하겠지만 은행들도 쉽게 오케이 않는다는 얘기는 집단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재수없으면 8%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재수없으면 중도금 이자만 1억 이상 내야 돼. 5구 평수 받아가지고. 그거 쉽지 않다니까요. 이자만 1억 이상 내고 5구를 11억에 산다. 그게 싼 거냐고. 싸지 않다니까. 냉정하게 보시라니까. 둔촌주공 냉정하게 보셔야 돼. 예? 그냥 무조건 뭐 좋다 해서 받았다가. 이건 강남이 아니라니까.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니까. 송파도 아니야. 강동에 있는 아파트야. 강동에 있는 아파트가 송파 잠실 아파트를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입지상으로는. 자, 그런 것 저런 걸 다 참고하시고 청약들 하시고,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버블이 시작됐어. 붕괴가 시작됐어. 지금 버블이.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금리 8% 넘으면 그냥 빨간불이야. 그리고 10% 되면 붕괴야. 그냥 붕괴. 붕괴라니까. 한국 부동산 시장은 붕괴야. 지금 붕괴 직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10만 청약설이냐고. 그 말도 안 되는 썰 좀 그만들 푸세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